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유통업계 연중 최대 행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가 이제는 농업인의 날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자부심을 일깨우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 기념일인데요. 부천의 한 학교에서 우리 쌀을 이용해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래떡을 뽑는 기계인 제병기가 부지런히 돌아가고 드디어 길고 새하얀 가래떡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쌀 80kg, 전체 8가마로 뽑아낸 가래떡입니다.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행사에 나선 농업인과 자원봉사자만 100여 명. 점점 손길이 바빠집니다. 즐거워요. 재밌어요. 애기들이 초콜릿이나 이런 걸 많이 먹는데 이거 애기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좀처럼 끝나지 않는 가래떡 행렬. 길게 연결된 가래떡이 이렇게 손에서 손으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떡의 길이만 무려 1111m. 가래떡 길이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과 가래떡데이의 의미를 더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쌀에 대한 소중함과 우리 떡에 대한 그런 먹거리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좀 우리 쌀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빼빼로데이 대신 농업인의 날을 알리고 교육하겠다는 취지. 재학생 400여 명이 참여해 가래떡을 눈으로 보고 시식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빼빼로데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빼빼로만 주는 건데 가래떡데이는 이렇게 행사도 하고 농업인의 날이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재밌어요. 제과업체만을 위한 일시적이고 상업적인 마케팅 행사가 아닌 우리 농산물을 알리려는 노력이 지역사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국민의힘 수도권 비전특별위원회가 6일 김포시청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 비전특별위원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해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시 갑 당협위원장, 김인수 유영숙 김포시 의원, 서영배 김포검단 시민연대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뒤 오신환 특위위원장에게 김포서울 통합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김포시는 조만간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주민투표를 목표로 김포 서울 통합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신환 특위위원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은 단순한 생활권 통합을 뛰어넘어 경제 사회적 효과도 크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도 시민들의 삶과 실효적 측면에서 특별법 제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목련은 늘 지고 피고 지기 마련입니다. 내년도 피고 지고 내후년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김포 시민들과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통합의 문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는 서울과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봉사단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해당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경로당에 방문해 선거구민에게 56만 5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한 경우 누구든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한 BJ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터넷 BJ인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A씨는 지난 1일 오전 0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앞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2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인터넷 생방송으로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며 합의 안 하고 징역 갔다 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름이 아직 안 끝났나 했는데 이번 주에는 갑자기 초겨울입니다.
입동을 앞두고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서울에선 첫 서리도 관측됐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꺼운 외투로 몸을 감싸고 털모자도 썼습니다. 옷깃은 여미고 몸도 잔뜩 웅크렸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아침 출근길 풍경이 확 달라졌습니다. 가을볕이 따갑던 산책길 공기도 바뀌었습니다. 물들담한 가로수 사이로 찬바람이 불자 겨울옷을 꺼내 입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지난 주말보다는 많이 추워졌어요. 이제 일기예보 듣고 내복도 입었어. 이거 아주 옷을 갖춰 입고 나왔어요. 몸에 싹 그 추위가 찬바람이 싹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도가 많이 떨어졌구나. 그저께하고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또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바람도 좀 다르잖아요.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을 하루 앞두고 서울 아침 기온은 4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서울에서는 올가을 첫 서리도 관측됐습니다. 포천이나 연천을 비롯한 경기 북부 일부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날 수도권은 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북쪽의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표 부근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서울과 수원에는 올가을 첫서리가 관측되었습니다. 모레까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입동인 7일 절정에 달했다 이후 8일부터는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최근 금속 소화기, 그러니까 D급 소화기가 전기차 전용 소화기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D급 소화기는 마그네슘 등 가연성 금속의 화재 진화에 특화된 소화기인데 마치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로 둔갑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전기차 소화기를 검색하자 수많은 소화기들이 올라옵니다.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는 문구부터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라는 문구까지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 소화기들은 대부분 금속 소화기일 뿐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금속 소화기, 그러니까 D급 소화기를 전기차 배터리 소화기로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신데 국내에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이 불가능하고 세계적으로 리튬 배터리 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는 없습니다. 소방청도 업체들의 미인증 소화기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인증도 되지 않은 소화기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에서는 편법이라고 그래요. 위법은 아닌데 편법. 근데 위법이라고 보일 것 같은데 속인 거잖아요. 실제로 한 유튜버가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고 홍보한 D급 소화기로 작은 리튬 배터리에 불을 끄는 시험을 해봤습니다. 과전류를 이용해 작은 리튬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고 D급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려고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00도가 넘는 열폭주가 일어납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소화기가? 불이 진짜 전혀 1도 안 꺼져. 오! 깜짝이야. 실제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D급 소화기를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했을 때 그 배터리가 이제 열폭주하게 되면 다른 일반 소화기는 사용할 수 없는데 저거는 끌 수 있는 뭐 약재? 약재가 포함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소방 박람회 그런 데 가보니까 저거를 전기차 화재용이라고 홍보하더라고요. 비단 시민들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속 소화기를 전기차의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처럼 홍보하고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소에 설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사용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리튬 배터리에서 발생한 불을 이 소화기로 끄려다가는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 시 800도에서 1000도가 넘는 열폭주와 함께 벤젠이나 톨루엔, 불산 같은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검증도 되지 않은 소화기 비치로 자칫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 5일 경기도의회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지만 30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예고됐던 경기도의회 정례회 파행이 현실화된 건데요. 이날 대집행부 강력투쟁을 선언한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등원을 거부했습니다. 오는 8일까지 국민의힘의 보이콧이 계속될 경우 올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고영인 신임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정무라인 임명 철회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경기도 의료원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 후반기 의회 개원 협의 정신을 파기한 민주당의 사과 등 4가지를 요구하며 대집행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한강교량 수중 구조물 청소 용역 업체가 부당한 방식으로 낙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은 서울시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매년 4억 원에서 6억 원의 예산으로 교량 수중 구조물 청소 용역 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입찰을 통해 업체는 매년 바뀌고 있지만 교각을 조사하고 청소하는 잠수부들은 바뀌지 않고 있다며 낙찰된 업체가 이윤만 챙기는 부당 입찰 방식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육상부 콘크리트의 0.3mm 이상의 균열은 보수를 하면서도 수중은 보수하지 않고 관찰만 하고 있다며 교량 수중 구조물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2025년 예산안을 2024년 본 예산보다 3.6% 증가한 5조 2,915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에 5,319억 원을 반영하고 학교 자치 활성화 재정 지원에 6,403억 원, 무상복지 지원에 7,085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와 기관 운영 경비 등에는 모두 3조 1,54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인 동인천역 주변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인천시는 최근 동구 송현동과 중구 인현동 일대 93,483제곱미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동인천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동인천역 주변은 과거 인천의 중심지였으나 도시 변화와 함께 쇠퇴기를 겪었습니다. 이번 개발 사업을 통해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을 갖춘 복합지구로 탈바꿈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중동구 통합에 맞춰 경인전철로 단절됐던 남북광장을 연결하고 상부에 입체광장을 조성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로 추진되며 사업비 약 5,120억 원을 투입해 1,279가구, 2,531가구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시는 내년에 실시 설계를 마치고 2026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9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 노인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경기도 내 지난해부터 소득 기준을 없애고 지원 금액을 연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치료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65세 이상 자살률은 2020년 42.9명, 2021년 42.4명, 2022년 41.7명에서 2023년 40.6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과 치료비 지원을 늘린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전국 노인 자살률은 0.7명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1.1명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치료비 지원 사업은 이를 위한 유용한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노인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합니다. 도는 난임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를 25회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